글로벌 증시에서 주목하면 좋을 이슈들과 함께 국내 증시의 투자 전략도 함께 올려보겠습니다. 아테나 자산관리자문의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항상 투자할 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이 디테일한 부분부터 거시적인 부분까지 잘 짚어주시는 분입니다. 함께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플레이션 잡으면 랠리는 지속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인데요. 이 뉴욕 증시에서 인플레이션 둔화를 연착륙으로 해석을 하면서 미증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저께까지 지난주, 지지난주 해서 3주 연속 이제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계속 걱정하던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안 내리면 어떡하냐 이거였는데 어저께 발표된 소비 지표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혀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신호가 나왔죠. 근원 같은 경우는 전원 대비해서 마이너스 0.1%, 그리고 이제 근원 제외한 소비 지표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0.1% 증가했으니까 둘 다 예상 대비해서 하락하는 예상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 전체 경기에서 소비 부분이 차지하는 게 내수에서 70%를 차지하니까 이렇게 소비 지표가 예상을 하회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결과적으로 하회했다,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다. 네. 이건 확실하다.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지속되는 게 이번 한 주가 아니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연준에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은 너무 몸을 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어저께 지표가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4.2% 이렇게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달성하는데 큰 힘을 좀 보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투자 자금이 계속 몰리는 그런 현상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IT나 이 AI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투자할 때요,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금리나 수혜주를 따라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금리나 수혜주, 그리고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이제 반도체, AI 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요.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시설 투자, 유틸리티 이런 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은 좀 소외돼 있고 오히려 반도체, AI 이쪽으로 투자되는 부분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세가 몰리면서 사실 AI와 반도체 이쪽 전후방 산업이 다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리나 지금 제가 이제 패드워치를 한번 보니까 연말까지 2번은 넘어선다 이렇게 지금 베팅이 좀 돼 있는 상태예요. 2번 이상 금리 인하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주 이쪽으로는 계속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거는 우리 이제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연기금을 운영하는 운용사든 다른 이제 해외 투자자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또 특히나 계속 좋은 지표들을 내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새로 나온 칩 같은 경우는 그 칩 하나가 전자레인지 하나를 계속 돌리는 정도의 전력 소비가 있다고 하니까 그 안팎으로도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계속 전력 소비에 관한 것들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 시설 투자 이런 것들도 소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이 계속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기술주의주의 연속성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20일이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전망치를 하회하면 미증시에 더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라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네. 어저께 발표된 그 지수, 이제 소비 지표 말고 이제 생산 지표를 봤을 때 생산 지표는 소비 지표랑 반대로 나왔습니다. 이제 생산 지표는 재고도 상당히 많이 줄어 있고 생산
지표는 이제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발표할 그런 이제 제조업 지표는 부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지난달에 한번 부진했기 때문에 지난달 전월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보는데 네. 이게 부진하게 나오는데 만약에 0 밑으로 굉장히 이제 속도가 가파르게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그 경제학자들이 네. 연준에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이 속도가 너무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고용 시장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좀 봐야 된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거 연착륙이 아니고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한 거다. 스태그플레이션 문제인가요? 예, 맞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말씀하셨었는데 그거를 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일단 그 하강되는 그 속도, 그러니까 뭐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발표하는 그 제조업 지수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부진하다 그러면 확실하게 연준에서는 참고를 하게 돼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바로 그 금리 인하하겠다는 그런 태도 돌변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 지표는 그게 과거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지만 생산 지표는 미래의 데이터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이게 뭐 생산 지표,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전망치를 적당히 하회해야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최근에요, 미국 증시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올해만 31번째의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닷컴 버블에 대한 대자비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죠. 뭐 매일매일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계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네. 이 역사적인 순간이 나한테도 역사적이어야 되는데 내 계좌가 정말 역사적인지 좋은, 한번 나쁜 뜻으로. 예, 그거를 한번 보셔야 네. 되는데 사실 뭐 어떤 분들은 그 계좌에 이제 종목이 너무 많이 담겨 있으면 역사적인 종목이 있으실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 2배 이렇게 올라간 종목인데 나머지 나머지 종목들이 발목을 잡아서 못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폭락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그 얘기가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급등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좀 빠진 게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닷컴 버블처럼 버블이 꺼지는 징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뭐 정말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AI가 가져온 챗GPT로 시작되는 AI가 가져온 그런 뭐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다른 점과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닷컴 버블 때와 뭐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많은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닷컴 버블 때와 같은 점을 두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사람들이 그때 닷컴 버블이 오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젊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인터넷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인터넷을 설명하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로 접어들 때 그때 이제 닷컴 버블이 되면서 닷컴 버블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새 시대 이제 기술이 많은 것을 바꿀 것이다 이러면서 기술 신봉에 빠져드는 그런 현상이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때 이제 닷컴 버블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금리가 몇 %였냐면 금리가 낮았을까요, 높았을까요? 높았죠. 예, 이 시청자 여러분도 금리를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그때 금리가 5% 전후였습니다. 6%에 가까운 그런 금리였는데 네. 닷컴 버블이 시작되면서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2%대까지 내렸었는데 그때 금리하고 지금 금리랑 같은 그런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비슷하네요. 심리적인 배경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점은 뭐가 다르냐? 그때는 이제 어떤 회사가 우리는 닷컴 회사가 된다, 우리는 기술 기업이 된다고 했을 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엔젤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코스닥에서도 뭐 기존에 다른
다른 업을 하는 회사가 네. 우리 회사 닷컴으로 바꾼다, 무슨 정보통신으로 바꾼다 하면 그 다음날 공시 바꾸면 막 상한가 가고 그럴 사면만 정도였는데 바꾸면 그렇게 올랐던 거네요. 예, 그렇죠. 그 정도로 검증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장부 보시고 그 내역 뭐 어떤지 그 흐름 다 확인하실 수 있을 만큼 그 세상이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그때는 인터넷을 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 인터넷 회사는 여기다 광고를 실어서 네. 계속 광고 수익을 받을 거야. 이 홈페이지에 광고를 올리기만 하면 광고 네. 수익을 받을 거야. 마치 자율주행 차를 사면 그냥 자는 동안에 계속 돈이 들어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만들면 광고를 달아서 돈을 벌을 거야. 이런 식의 용도가 불분명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런 뭐 AI나 이런 기술 가지고 뭘 할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디에 쓸지를 다 각각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마다 로봇을 쓸지 아니면 뭐 사람을 대체할지 뭘 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들어간 돈보다 나올 돈이 적다는 거를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 그때는 이제 버블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들어간 돈과 나온 돈의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간 돈보다 나오는 돈이 적어진다며 버블이 터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망을? 지금 뭐 당장은 아니고요. 네. 일단 돈을 버는 회사는 네. 이 AI와 관계돼서 돈을 버는 회사는 1등은 이제 뭐 엔비디아고 네. 그리고 주변에 엔비디아 칩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네.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서 뭐 인공지능을 탑재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디바이스, 네. 휴대폰이나 이런 디바이스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지 못한 회사들, 시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대감이 생각보다 결과적으로는 돈을 못 벌었다. 네. 이렇게 될 때 여기 들어간 뭐 부채도 있을 테고 뭐 여기 들어간 그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당장 뭐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매도 시점, 성과에 대한 그 시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될 때는 상당 부분 여기서 이제 뭐 이제 승패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쯤 되면 금리 조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또 미국의 어떤 그 대선 이후에 뭐 정치 지형도 바뀌고 그런 것들이 맞물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요, 이 반도체 쪽에서 숫자 잘 찍히는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당장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실적이 좋다는 것들은 네. 개인이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에서 칩을 사서 뭐 우리 휴대폰에 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 뭐 이런 엔비디아든 뭐 마이크론이든 뭐 아니면 이제 브로드컴이든 이런 네. 기업들이 뭐 어디로 매출이 일어나는지 이것들을 봐야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엔드 유저가 되는 그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돈을 못 벌면 이제 뭐 그 반도체 회사들도 매출이 줄게 될 텐데 그때까지 시차가 어느 정도인지도 자세히 좀 관찰을 해야 되겠죠. 일단 올라가는 달리고 있는 말은 확실하고요. 네. 이것을 따라가는 것도 뭐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달리는 말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뉴욕 증시 흐름 짚어봤고요. 국내 증시로 시선을 돌려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증시 가기는 간다. 다만 느리게 갈 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 글로벌 증시에서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지만 유독 이 한국 증시만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좀 불장이 가능할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우리 증시의 환율 문제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네. 이제 근본적인 건데 중국향 매출이 아니고 다른 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그 확보를 좀 해서 거기서 매출이 이제 확실하게 나온다. 중국 시장을 대체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좀 달라지는 모습이 되겠죠. 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뭐 지금 불확실하게 돼 있는 뭐 금투세라든지 뭐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제도적 측면도 투명하게 이거 앞으로 10년, 20년은 바뀌지 않을 거다. 이런 제도적 측면까지 바뀌게 된다면 네. 이제 우리 증시가 정말 다른 선진국 증시에 뭐
이제 모자라지 않게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왜 그 이런 환율, 뭐 두 번째 뭐 중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확실하게 실적을 낼 수 있는 시장 확보, 네. 그리고 이제 더 길게 봤을 때는 제도적 측면인데 뭐 첫 번째 두 가지 측면,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환율하고 네. 시장 측면을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일단 그 이제 달러 인덱스 뭐 환율과 직접 관계 있는 그런 걸 봤을 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원화가 원 달러 환율이 지금 1,390원, 1,380원 계속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인이 들락날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굳이 우리나라 증시를 뭐 살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가 그러면 뭐 그렇게 썩 매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해외 주식을 더 많이 사고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서 사는 것들이라고는 지금 너무 과매도로 그 주가가 매력 이제 그 과매도돼서 하락이 좀 과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네. 수급에 의해서 반등하는 그런 시장으로 전환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그 중국으로 나가는 것들 이제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그 중국 시장 물량하고 또 중국이 미국하고 유럽으로 내보내는 물량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중간 단계 그 산업재를 수입하는 거에 있어서 네. 중국이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대체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중국으로 나가는 거 그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과연 예전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중국 말고 다른 시장들을 얼마나 개척하는가? 뭐 지금 가장 아주 간단하게 가벼운 그런 아이템으로 볼 수 있는 게 식품 같은 것들이 들 수가 있겠죠. 네네. 식품이나 뭐 아니면 다른 그 엔터 같은 것들이 뭐 중국으로 나가다가 중국 한한령 막히고 나서 굉장히 힘을 못 쓰다가 다른 쪽으로 나가면서 힘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시장을 개척을 하면 바로 그 주식이 이제 주가가 힘을 쓰는 그런 양상이 반복이 좀 될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외국인 수급을 따라가는 거가 이제 가장 안전하고 시장 흐름에 맞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단기적으로는 환율,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이 좀 해결이 되어야지 시원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외국인 수급이요, 이 금투세 문제 조금 해결이 되면 그래도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금투세가 네. 정말 어떻게 될지 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말은 좀 아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뭐 제가 아니고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잘 우리 시장을 좀 돌보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외국인이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은 이제 그 매도 국면, 과매도 됐는지, 그리고 네. 또 시장이 계속 순환매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른 시장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건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지, 기업 실적이 확실하게 담보가 되는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환율에서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 게 맞는가? 이것도 불투명하니까요. 네. 이 정도 순환매 그 상황에서 네. 과매도 된 그 업종들 위주로 들어오고 다시 반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던지고 나서 뭐 차익 실현이 되고 나면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네. 이런 양상이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증시자금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에 기관이 좀 동참을 하면 지수가 뭐 오늘처럼 계속 그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겠죠. 일단 느리더라도 우리 네. 증시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다. 아니 뭐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증시로 다시 시선을 돌려서요. 저희 뭐 2차 전지랑 바이오주 오늘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상승이 어떻게 보면 빈집털이 느낌일까요? 정확한 모멘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중국에서 뭐 그 2차 전지 업체들끼리 너무 지나치게 과잉 생산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좀 뭐 마진이 안 나고 역마진이 또 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재고 문제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과열됐던 국면에서 네. 하락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눌렸던 부분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소외됐다가 이거 너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 이상 상승하는 그런 국면으로 보는 건 아니고 2, 3일 오르고 다시 또
빠지는 듯 하다가 또 다른 업종으로 돌아가고. 맞아요.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외국인이 사면 뭐 외국인 대량 매수하는 업종들이 오르고 네. 거기다 기관이 덩달아 사면 그 업종은 크게 오르고 예, 이런 모습을 좀 계속 보이고 있어서 이 네. 수급을 약간 신경 쓰면서 따라가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바닥을 다진 업종 위주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이 약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전에 주목하면 좋을 섹터, 어떤 섹터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저는 해운 업종을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해운지요. 예, 해운 업종을 생각해봤었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운임이 가장 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해운 업종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해운 업종 하면 뭐 여러 투자자분들이 그 웃음과 눈물이 있는 그 H&M을 H&M. 생각을 하실 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H&M을 쭉 보다가 아 이거 올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그 12 물량이 좀 나오면서 네. 그 이제 시중에 다시 발행될 물량이 발행 주식수가 거의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유통 주식수의 네. 거의 40%까지 아. 물량이 더 늘어날 것들이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그 발행 주식수 때문에라도 그 실적이 좋은 그런 영향보다 그런 어떤 이 외부적인 그런 영향으로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해운주에서의 실적과 상관없이 그 주식의 상승 그 어떤 모멘텀은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전 조선 업종을 좀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뭐 그 잘 아시다시피 수주 물량도 굉장히 많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토크가 더 받지 못할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 여기 앞에 나온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작년보다도 더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 어닝 시즌뿐만 아니고 올 연말까지도 이어질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이걸 바로 뭐 이제 바로 사시면 안 되고 네.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눌러있을 때. 이 외국인 외국인 수급 들어갈 때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세가 약간 네. 꺾이고 네. 약간 소외됐을 때 네. 수급이 다시 몰릴 때 그때 따라가셔서 슬금슬금 넣고 있을 때. 그때 들어갔다 나오면 네. 그렇게 보면 좋은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닝 시즌 전에 조선주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슬금슬금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H&M은 전환사채 물량이 좀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저희 시간 외에서요, 오늘 저출생 테마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네. 연속성 갖고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이제 앞에 말씀하신 대로 테마주잖아요. 네, 네. 테마니까 더 예. 수익을 찾기가 쉽잖아요. 예, 테마주니까 들어가신 분들은 좋으시겠습니다. 근데 안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만 하시는 게 어쩔지 않을까 싶고요. 테마주 이 저출생 테마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정부에서 이 저출생 관련된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겁니다. 계속 앞으로 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테마로서의 그 생명력은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상승력이 이 자체로 뭐 시장성이 크냐, 뭐 그렇게 볼 수 있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식품주처럼 굉장히 많은 그 뭐 유인 요소나 뭐 네.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자체의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 영업이익률도 그렇게 높아질 수 있냐 이것도 좀 미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테마로서의 그 정부에서 발표는 뭐 계속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테마로서의 그 단기적 반등 그리고 네. 또 눌리고 또 테마로 또 저출생 대책을 세워라 그러면 또 테마로서의 또 어떤 소재로서의 힘은 또 받겠지만 상승이 이어진다. 뭐 이제 반도체나 AI처럼 쭉 이어진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고요. 짧게 끊어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테마 쪽은 좀 눌렸을 때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요, 저희 이제 TSMC가 엔비디아 훈풍에 힘입어서 시총 1조 달러 클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 계속해 이어질 것이라 보십니까? 네, 그렇죠. TSMC 아니면 네. 엔비디아를 만들어줄 때가 사실 없죠. 어디서 만들어주겠어요? TSMC하고 뭐 하이닉스의 HBM 아니면
지금 뭐 AI 못 쓰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상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뭐 틀린 얘기도 사실 아니죠. 그리고 또 TSMC가 이제 다른 회사의 그 물량을 못 받을 정도로 지금 캐파가 꽉 찼다고 하는데 TSMC가 최근에 계속 시설 투자를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돌아볼 게 전에 그 10만 전자 뭐 12만 전자 이상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저도 기억나는데 저도 이제 기흥에 있는 연구소 직원들이랑 얘기하면서 어떠냐 뭐 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유동자금 100조를 다 쓴다는데 파운드리에 가능하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옆에 있는 랩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돈으로 삼성전자는 반드시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파운드리 뭐 1등 뭐 찾아오겠다. 뭐 언제까지 2030년까지 뭐 파운드리 점유율 뭐 30 몇 %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다 뭐 8만, 9만 뭐 이렇게 사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TSMC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시설 투자를 하고 사실 그 이제 고객들한테 잘 했던 것 같아요. 뭐 선언하지 않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보니까 네. 뭐 3나노가 아니고 2나노에서 뭘 하겠다. 공부 다음 학기에 열심히 하겠다. 내년에 장학금 받겠다. 이런 식의 얘기라서 TSMC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여기서 걱정되는 건 뭐 그런 거죠. 어떤 것일까요? 뭐 중국이 뭐 대만을 포위한다. 뭐 그리고 대만이 뭐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네. 방산 기업을 접촉해서 뭐 방산 기업을 접촉해서 중국 뭐 문제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대만에서 이제 방산 제품들을 네. 사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정치적 위험 요소들이 TSMC에 작용을 하겠죠. 네.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외부에서 알 수 없고 또 네.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가에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TSMC도 뭐 엔비디아가 묻었으니까 네. 예,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TSMC 역시 엔비디아의 훈풍으로 계속해 상승 모멘텀 이어갈 것이고 우려할 것이 있다면 정치적 위험 요소 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제였나요? 그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전기차 업체 피스커가 파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기차 업종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쪽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기차 업체 뭐 좋지 않죠. 예, 전기차 업체라는 게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어딘가는 반드시 도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타날 텐데 이게 뭐 루시드든 뭐 다른 기업이든 이제 테슬라하고 BYD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전부 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민주식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뭐 재미로 한다 그러면 큰 수익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전기차 업체하고 우리가 예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차세대의 이동 수단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그 4단계나 5단계냐 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그 우리가 그 말도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 중에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예, 뭐 오토파일럿 이런 거 얘기하는데 비행기 우리가 여객기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 오토파일럿을 누르면 오토파일럿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네. 지상에서 네. 그 조종사들 지상에서 그리고 또 공중에서 조종사들이 그 항로값을 다 손으로 다이얼로 입력을 합니다. 예, 똑같이 그런 것처럼 오토파일럿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디지털 라벨링이 다 끝난 상태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를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기차가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뭐 오늘 새벽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한 내용인가 어디선가 보니까 네. 전기차는 뭐 악마의 축인 것처럼 우리 미국의 석유 산업, 전통 산업을 다 때려 부수고 있는 산업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본인이 대통령 되면 전기차에 관련된 어떤 세제 같은 거 혜택 전혀 주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네, 이 대선 결과에 따라 또 전기차의 추후 향방도 또 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거북이 같지만 멀리 갈 수 있는 국내 증시 탑픽은 뭘로 제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뭐 항상 무거운 주식 가져오는데 오늘 솔브레인 가져왔습니다. 솔브레인. 솔브레인. 네, 솔브레인 가져왔는데요. 솔브레인 가져온 건 뭐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업종이나 그 종목을 봤을 때 네. 현 시점에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늘고 있더라고요.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외국인의 그
그 보유 지분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도 늘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 이 솔브레인이 다른 화학 제품이 네. 반도체에 들어가고 또 디스플레이하고 2차 전지에 모두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이 국내 이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반도체 물량 그리고 또 뭐 그 LG 디스플레이 모두 다 그 이제 전체 매출 물량이 좀 늘어날 거라고 보니까 여기서는 그 전년 대비해서 뭐 수요가 증가해서 여기서 매출도 영업이익도 증가할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는데 올해 예상 같은 경우는 작년을 다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에서는 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기대는 좀 할 수 없겠지만 뭐 무겁지만 그래도 좀 상승의 여력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은 뭐 지금 오늘 많이 올랐던데 맞아요. 저는 많이 올랐던데 저는 한 30만 원 정도에서 안팎에서 뭐 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지금 31만 5천 원인데 이 정도보다 약간 내려가면 살짝 빠지면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는 좀 뭐 한 34만 원 정도 돼서 나오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이게 뭐 내려가면 뭐 한 27만 원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손절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매수하셔갖고 34만 원까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솔브레인 한 30만 원 정도까지 눌렸을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테나 자산관리자문의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